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요, 우리가 어떤 애들의 순서를 고려를 할 때 뭘 배웠냐면 서로 다른 애들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수용도 그리지 마라. 그냥 몇 팩 하면 된다. n 팩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란 말이죠. 자, 근데 같은 게 포함되어 있을 때는 내 맘대로 몇 팩 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팩토리얼은 서로 다른 아이들 순서를 정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쓸 수 있다 인 거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우리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이렇게 되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얘는요, 기호로는 뭐 n팩 한 다음에 뭔가 팩토리얼을 막 나누기 p팩, q팩, 땡땡땡 뭔가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를 개념은 간단히 설명을 할게. 그냥 예를 들면 A, B를 이렇게 나열한다 그러면은 3팩 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같은 애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같은 게 포함됐을 때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따라서 같은 것을 다르게 본다. 이런 기법들은 같은 걸 다르게 볼 때도 있고 다른 걸 같게 보는 상황도 생겨. 상황에 맞게. 왜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했을 때 유리한 상황이 생기니까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내가 같은 걸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A가 아니라 AA가 아니라 A1, A 이렇게 다른 거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이제 얘네 순서 정하는 경우에 좀 내가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도구를 써도 돼. 몇 팩 하면 돼요 그냥? 3팩 하면 몇 가지란 얘기인 거야? 6개를 다 써줄게. 6개밖에 안 되니까. A1, A2, B가 될 수도 있고요. A2, A1, B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A1, B, A2였을 수도 있고요. A2, B, A1이었을 수도 있고요. B, A1, A2였을 수도 있고 B, A2, A1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사실상 내가 3팩 해버렸지만 실제로는 이 A12, A21 얘네 둘은 AAB, AAB로 같은 나열이었어. 근데 내가 다르게 봤기 때문에 다르게 세진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주면 되냐면 이 A와 A, 이 두 개의 A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취소해주면 돼요. 취소하는 거 혜인아 기억나니? 둘의 순서를 고려하는 경우의 수 2팩, 그걸 취소하는 경우의 수? 모르겠어요? 나누기 2팩을 하면 되는 거였어. 그게 어디서 나왔었냐면 우리가 순열 조합할 때 내가 설명을 해줬었거든. NPR은 하면은 이거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뭐하고 뽑고 그리고 그 R개에 뭐를 정하는 경우의 수? 그렇기 때문에 이게 NCR 뽑고 어떻게 뽑았든 R팩으로 수용도 구조가 동일하니까 그 법칙을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어.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걸 살짝 우리가 변형을 시키면 NCR은 하면은 NPR 곱하기 R팩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자, 이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뭐 하는 거? 뽑는 거였지. 근데 얘가 뭐였냐면은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고 그 R개의 순서를 고려하는 경우였어. and 이 친구가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가 이제 R개의 이 친구가 뭔가를 한 거야. 이거 하고 그리고 이거 해라를 했더니 얘가 됐어요. 얘는 이제 뭐였냐면은 서로 다른 N개 중 R개 뽑기가 된 거야. 서로 하나 N개 중 R개를 뽑은 다음에 그 R개를 순서를 고려를 해줬어. 그런 다음 뭔가를 했더니 그냥 뽑은 게 돼버렸어. 그럼 이게 대체 뭘 한 거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따라하세요. 순서 고려, 취소. 순서 R개 순서를 고려했던 걸 뭐 해줘라? 취소해줘라 의미가 됐던 거야. 그래서 이제 순서 고려했었는데 야 취소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뽑기만 하게 됐다로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봐봐. 3명의 순서를 정해라 그러면 곱하기 3팩 하면 되죠? 취소해라 그러면 나누기 3팩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다시 A, 이 두 개 A1, A2는 순서를 고려하면 안 되는 거였어 원래는. 근데 내 맘대로 고려를 한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고려하는 거 취소해줘라 그러면 나누기 뭘 해주면 된다고요? 나누기 2팩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따라하세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또는 따라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약간 A, 예시를 좀 들어보자. 자, 얘네 순서를 정해라 그러면 5팩 하고 싶을 때 5팩을 쓰면 안 돼. 왜냐면 5팩은 서로 어떤 애들일 때니까
자, 그럼 다르게 생각하면 1, 2, 3, 1, 2 이렇게. 그럼 서로 다른 애가 돼버렸죠. 내가 이름표 붙여놨으니까. 그럼 얘네 1로 나열하면 몇 팩? 5팩. 근데 사실은 원래는 똑같은 애라고 봐야 되는데 내 맘대로 다르게 본 거지. 그럼 A의 순서를 고려하면 됐었어 안 됐어? A1, 2, 3, A1, 3, 2, A2, 1, 3, 2, 3, 1 이런 거 순서 고려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 근데 이건 고려한 거야. 그럼 고려를 취소해줘야 돼요. 나누기 한다면 몇 팩? 3팩. 얘 순서도 고려하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내가 고려한 거야. 나누기 몇 팩?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 되나요? 동그라미 4개와 5개와 세모 2개와 네모 3개. 얘네는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러면 같은 게 포함되어 있어? 다르게 본 다음 팩토리얼 한 다음에 나누기 취소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몇 팩 해버리고 10팩 해버리고 나누기 얘네 순서 고려할 필요 없는 거였지. 나누기 몇 팩? 5팩. 나누기 몇 팩? 2팩. 나누기 몇 팩?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같은 걸 다르게 봤지 내가 이거를 한 이유는 팩토리얼을 쓰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똑같은 애들로만 해석한다면 팩토리얼을 아예 못 써. 계산할 방법이 없어. 수영도 다 그려야 돼. 근데 다른 걸로 본다면 내가 팩토리얼을 쓸 수 있어. 대신에 취소를 좀 해줄 게 있는 거지. 이렇게 다루는 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에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이건 쓸 필요가 없고요. 이거 쓰시고요. 개념 프린트 있죠? 이거 쓰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여기서 예시는 안 써도 되고 지워줄게. 쓸 것만 딱 쓰고 넘어갈 건데 이거 취소 이렇게 딱 그은 거. 이 짝대기 너네가 굳이 쓸 필요 없고 이렇게 색깔 이거 주황색 이거는 무시하세요. 주황색 제외하고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예제 문제는 안 써도 돼요. 이해했으면 됐어. 그래서 순서 고려를 취소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운 거야. 순서 고려하는 경우의 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순서 고려하는 경우의 수를 나누면 순서 고려한 걸 취소하는 의미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호찬아, 너 영상은 들었니? 안 들었어? 너 어떻게 알고? 야 근데 잠깐만 저번 시간 내용 와 다행이네. 저번 시간 내용 많이 안 겹치긴 하겠다. 놀다 찾아왔어? 먹어봤어? 양치를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네, 이렇게 쓰시고요. 네, 다 쓴 사람은 바로 넘어갈게요. 다 쓴 거 같으면 넘어갈게요. 처음에 프린터 가져왔어?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그냥 같은 게 포함됐을 때는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게 다야.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어떤 유형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 정도만 보고 바로 문제를 갈 건데. 자, 얘를 활용하는 경우는 따라하세요. 순서가 정해진 경우. 순서가 정해졌을 때는 내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예제 봐봐. A, B, C, D 네 사람을 일어나야 때 A가 C보다는 항상 앞에 있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 내가 경우의 수, 합의 법칙, 고백 법칙 할 때 수형도 그릴 때 내가 그려줬던 예시 그대로 가져왔어. 얘는 원래는 우리가 수형을 그려서 따로따로 합의 법칙, 고백 법칙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였거든. 이제는 얘를 가포순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같은 것을 아니네. 미안. 다시 다른 것을 같게 본다. 아까 내가 저 가포순 공식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같은 걸 다르게 봤잖아요. 순서가 정해지면 다른 걸 같게도 볼 수 있어. 자, 이게 무슨 소리냐? A랑 C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누가 앞에? A가 앞에지. 그러면 그 순서 정해진 제약이 걸린 애들은 X로 바꿔버린 거야. 이렇게. 그럼 얘네 4명을 나열한다는 거는 X, X, B, D를 나열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로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일렬로 나열한 경우에서 이제 가포순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 혜인아 어떻게 계산하면 되니? 4팩 나누기 2팩 해주면 돼요. 같은 얘네 둘만 똑같으니까 나누기 순서고를 취소해주면 되겠죠? 자, 왜 이렇게 하면 되나요? 하면은 XX, BD도 있고 뭐 X, B, D, X 뭐 땡땡땡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은 게 나오겠지? 4팩 나누기 2팩이면 1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야. 자, 근데 어차피 X가 원래 누구랑 누구를 내가 X로 바꿨죠? A랑 C. 어차피 순서가 누가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
XXBD 이거 그냥 ACBD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XBD X 얘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A 얘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을 같게 보고 나열해버리잖아? 그럼 순서 고려한 걸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특수한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하나 더 해줄까? 자, 얘네를 이렇게 나열한다. 단 A, B, C 순으로 나열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D, F는 상관없는데 A, B, C들은 A가 제일 앞에 그 뒤에 이제 B가 나오고 그 대신 이웃할 필요는 없어요. A는 B보다 앞에 있고 C는 B보다 뒤에 있다. 이런 상황인 거야. 괜찮아? 지효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모르면 패스해도 괜찮아, 얘들아? 처음이니까? 누구로 생각할까, 그냥?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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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F 이렇게 6개를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 6팩? 아니면 3팩?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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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F로 나열됐다? A, B, C, D, F구나. 또는 뭐 이제 X, D, E, X, X, F 이렇게 됐다? 그럼 얘는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A, 이게 누구를 생각하면 돼? B, 이게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랑 똑같겠구나 해서 이렇게 대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순서가 정해진 경우. 순서가 정해진 경우는 우리가 갑호순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여기다 너네가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 다른 것을 같게 본다 이렇게 써보시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거야. 그래서 위에는 다른 것을 같게 본다예요. 다른 것을 같게 본다. 그래서 어떻게 같게 볼 건데 AC를 X로 보겠습니다. XX, B, D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을 것이다. 쓱싹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혹시 추는 사람 없죠 지금? 좀 끌게. 혹시 이따 추우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활용. 첫 번째는 순서가 정해진 경우를 쉽게 다룰 수 있다 이거고요. 이제 실제로 까다로운 내용은 두 번째 내용으로 나오는 생각하면 돼요. 자,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갑호순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쉬운 문제는 갑호순 쓱싹하면 되고 어려운 문제는 갑호순을 못 쓰게 막아버려요. 그러면 직접 다 세야 돼요. 합의 법칙과 구의 법칙 원리를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 내신 한때는 이제 내신으로 킬러 유형으로 항상 나오던 유형이 최단거리 유형이었고 최근에 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모르겠어요. 보자. 자, 우리가 갑호순을 쓴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내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경우의 수를 세겠다라고 한다면 길이 되게 많을 거야.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렇게나 해볼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근데 이 경우의 수를 세는 거랑 뭐랑 똑같은 상황이냐면 주황색이 어떻게 이동했어? 라고 친구한테 전화로 너네가 이동 경로를 생각해준다고 하면은 얘기해준다고 하면은 처음에 위로 갔다가 그 다음 오른쪽 몇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 다음 위로 몇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 다음 어느 쪽 갔어 이렇게 화살표의 나열로 이동 경로를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하얀색 이동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오른쪽 한 번 갔다가 내가 위로 두 번 가고 오른쪽 두 번 가고 위로 한 번 갔어 라고 이동 경로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냐면 저 이동 경로랑 저 화살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같은 상황이다 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럼 내가 이동 경로의 경우의 수는 이 화살표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을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보는 게 제일 편하냐면 가장 간단한 경우 하나만 딱 보면 돼요. 이렇게 가는 게 가장 간단해 보이고 나는 오른쪽 몇 번? 3번. 위로 몇 번? 이렇게 되면 총 몇 개의 화살표를?
6개 화살표를 나열하는 경우에서 해석하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일단 총 6개니까 몇 팩? 6팩 한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가 총 몇 개니까 3개 순서 고려하면 안 돼. 나누기 3팩. 위로 가는 것도 3개니까 나누기 몇 팩?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3번에 구할 수 있는 게 우리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이용한 경로의 수를 구한 거야. 최단거리의 경로의 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6팩 나누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이거 못하게 막아요. 태명 괜찮아. 아 많이 아프니? 약 먹었어? 약 피면 때문에 더 피는 거야? 자, 하부의 법칙과 고의 법칙은 너네 초딩 때, 이 초딩 때 하는 건가? 막 1111 막 했던 거 기억이 나요? 처음 들어봐요. 영어는 모르겠어? 약간 이런 거 여기서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에서 더 쉬워하면은 여기 1, 1, 1, 1, 1, 1, 2, 3, 4, 4, 6, 10, 10, 20 이렇게 하는 게 초딩 때인가 중딩 때까지 하는 거였거든. 이게 하부의 법칙과 고의 법칙을 쓴 거예요. 자, 이걸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어려운 문제는 다 이걸로 풀어야 돼. 이따가 너네 킬러급 문제들도 마플에서 좀 나올 텐데 그때 쓰게 될 거야. 자, 이거의 원리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되거든. 여기에 쓰인 숫자들의 의미가 뭔가를 표시를 좀 해보자면, 뭐 출발 지점에 뭐 이쪽 어딘가 있고 뭐 어딘가 있어요. 자, 그때 내가 뭘 할 거냐면 요 지점을 P라고 두고요, 이 점을 뭐 Q1, 이 점을 Q2라고 할게. 자, 출발 지점, 여기 P에다가 내 숫자를 뭔가를 쓰겠죠? 뭐 여기다가 뭐 A 이렇게 쓸까? 여기다 B 이렇게 쓸까?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우리가 A, B를 뭐 해서 쓰는 거지? 더해서 여기다 보통 A 플러스 B라고 쓴단 말이야. 왜 더했는가를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에 있는 B의 의미가 뭐냐? 따라서 출발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오는 경우의 수, 그걸 여기다가 쓰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 1의 의미가 뭐냐?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에서 몇 개밖에 없다? 1개. 여기 오는 경우에서도 그럼 당연히 몇 개겠네? 여기도 몇 개? 그래서 여기 111을 쭉 쓰고 시작을 하는 거였어. 위쪽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의 의미는 이 지점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 그래서 한 가지 더하기 한 가지에서 몇 가지가 된 거예요? 2가지. 그게 이제 여기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건 있냐? 내가 A에서 출발해서 P까지 간다. 이거랑 동치는 내가 A에서 출발해서 Q1을 들렀다가 P로 가거나, A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들렀다가 Q2를 들렀다가 어디로 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 이거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어려운 문제 못 푸는 거야. 이거 이해를 해야 돼. 자, 이제 이걸 또 내가 곱사건으로 해석을 할 거야. A에서 출발해서 Q1으로 가고 and 그리고 Q1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하는 P,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두 사건의 곱사건 또는 이거 합사건, A에서 어디로 갔다가 Q2로 가고 그리고 and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로 Q2에서 이렇게 곱사건과 합사건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봐봐. 그냥 A에서 Q1으로 가는 경우의 수 내가 저기 써놨어. 몇 가지를 써놨니? A까지 써놨어. A개. 출발 지점이 뭐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를 여기 쓰기로 약속을 했잖아. 몇 가지? A가지. 그러면 A가지 경로 중 뭐 이렇게 왔든 이렇게 왔든 이렇게 왔든 어떻게 왔든 그 다음에 Q1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 항상 몇 개겠네? 그치? A에서 Q1으로 이렇게 왔든 이렇게 왔든 이렇게 왔든 Q1에서 P로 가는 최단거리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지. 그래서 고의 법칙 해주면 여기가 A 곱하기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원리를 설명하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걸 이해를 해야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 볼까요? A에서 Q2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라고 써놨어? B가지를 써놨죠? 그리고 출발 지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경로를 선택해서 왔던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는 항상 몇 가지라서 한 가지니까 수용도 구조 똑같으니까 고의 법칙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합사건이죠? 합사건 다루는 방법은 겹치는 게 없으면 고의 법칙, 겹치는 게 있으면 포함 배제. 겹치는 게 있다는 얘기는 이거이면서 동시에 이거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얘기인 거예요. Q1을 지나오면서 동시에 Q2를 지나온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따라하세요. 겹치는 게 없다. 또는 집합에서의 표현은 따라하세요. 교집합이 공집합.
또 사건으로 해석은 따라하세요. 곱사건이 공사건. 다 익숙해져야 돼. 이 세 가지 표현. 자, 그래서 겹치는 게 없으니까 따로따로 구해서 더한다. 합의 법칙이 되는 거지. 그래서 A 플러스 B라고 저기다가 쓰게 되는 거야.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냥 막 더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거를 이해해야 이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냐면 킬러크 문제가 왜 까다롭냐면 이거를 이해를 해야만 풀 수 있어. 예를 들면 여기를요.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가 A,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가 B,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가 C였다고 친다면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이제 쓰려고 해요. 자, 그때 여기를 P로 볼게요. P. 이제 단 P는 P를 지나가려면 이게 하나의 도로라고 생각을 해야 돼. P는 직진만 가는 이렇게 써버리는 거거든. 여기 P2라고 할게. P2. 여기 P1이라고 할게. 여기 Q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출발지에서 출발을 해서 Q까지 가는 경우에서 여기 숫자를 쓰고 싶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래? 이건 A에서 출발해서 P1 눌렀다가 Q로 가거나 또는 A에서 출발해서 P2로 가서 Q로 가야지. 이 두 사건의 합사건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이해 안 되는 사람 질문하세요. 이해 안 하면 뒤에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어. 질문하세요. 다들 이해되니? 지호 이해돼? 그럼 좀 끄덕여줄래?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해한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 자, 그럼 봐봐. 얘는요 A에서 출발해서 A가 뭐 여기 어딘가 있겠지. 막 이게 엄청 클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귀찮으니까 안 쓴 거야. 여기 있지 아니면 이 밑에 더 연장돼서 있을지도 몰라. 어쨌든 근데 P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내가 적어놨어? A까지 적어놨지. 그럼 이게 A 곱하기 한 다음에 P1에서 Q로 가는 경우에서 아까랑 똑같아. 몇 가지?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이제 P2는 얘네들을 더해서 B 플러스 C잖아요. 그러겠죠?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근데 여기를 이제 B 플러스 C 곱하기 1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느냐? 봐봐. 얘를 또 케이스를 나눌게.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요. 이 친구를 한 번 더 곱사건을 합사건을 해석을 하면 I1, R2로 볼게. A에서 P2로 가고 AND하고 P2에서 Q로 가는 사건이랑 똑같은 사건이죠? 이거 내가 지금 너네 최대한 이해해보라고 최대한 지금 자세히 풀어 쓰는 거야. 자, 이 친구를 한번 써보자면 이 친구를 P2로 오는 거는 R1 들러서 올 수도 있고요. A에서 R1 들렀다가 P2로 왔을 수도 있고 또는 A에서 R2를 들러서 P2로 왔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이 얘기야. 이렇게 왔거나 이렇게 와서 B 플러스 C를 더해서 여기가 B 플러스 C였던 거잖아. 맞아? 근데 봐봐. 지금 얘가 Q로 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이거 이해했으면 내가 지우고 한번 합쳐 쓸 거야. 봐봐. 얘는 이런 느낌으로 볼 거거든. A에서 R1을 거쳐서 아니지. P1부터 쓸까? P2가 한 거네. R1을 거쳐서 P2로 온 다음 Q로 왔다. 또는 A에서 R2를 거쳐서 P2로 와서 Q로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나요? 논리적으로 너네 이해가 되면 돼. 자,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얘는 지금 경로를 내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 이거 1번 경로라고 치면은 A에서 R1 지나서 P2 갔다 Q는 R1 지나서 P2 갔다 Q 이렇게 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 도로라고 생각을 해봐. 이거를 2번 경로라고 생각을 한다면 2번 경로는 A에서 R2로 온 다음 R2에서 P2로 Q로 온 거예요. 이렇게 온 거예요. 자, 도로라 생각하면 이렇게 간 거는 여기를 지날 때 뭐 해서 지나갔다고 해석할 수 있어? 직진해서 지나갔다고 해석을 할 수 있어. 근데 이 친구는 어느 쪽, 오른쪽, 왼쪽 중 어느 쪽으로 꺾어서 온 거야? 지나갈 때? 왼쪽 꺾었지. 그걸 좌회전이라고 불러요. 좌회전에서 지나간 거야. 근데 아까 제약 조건에 P2를 지날 때 어떻게만 지나갈 수 있다 그랬지? 직진만 가능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1번 경로로 오는 경우의 수가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 B, 여기서 1로 가는 게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B 곱하기 1 곱하기 1에서 여기가 B가지가 되는 거고. 자, 2번 경우는 A에서 R2까지 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C. R2에서 P2로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한 가지. P2에서 Q로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이렇게 돼서 그냥 B 플러스 C였던 거잖아? 그래서 지금 1번은 가능 불가능? 이렇게 돼버리니까 누구만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아니라 뭐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게 킬러예요. 최단거리의 킬러예요. 좀 많아. 이게 좀 자주 한창 나왔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걸 이해해야 돼. 하나만 예시 또 들어줄게. 이거 마플에 있다가 하나 유형으로 나와요. 잘 이해해봐. 여기와 숫자 아무나 써볼게요. 5 여기가 뭐 7이었다고 칠까요? 3 5였다고 칠까? 이렇게 되네. P1 P2 Q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여기 제약 조건이 이렇게 반 Q는 직진 불가능. Q 지날 때 직진 안 됩니다. 이렇게 제약 걸린 거 하나만 넘어갈게. 자, 그러면 내가 P1과 P2만 결정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P1에 오는 경우의 수는 나는 크게 두 가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얘가 지금 이 위로 올라온 경로가 여기를 지나오기 때문에 얘를 두 개로 쪼갤 거야. 어떻게 쪼갤까? 이렇게 왔거나 이렇게 왔거나로 분리를 할 거야. 그래서 원래는 5에서 10 이렇게 되는 건데 10 더하기 7에서 17 이렇게 될 것 같았거든. 근데 지금 Q에서 뭐가 안 된대요? 직진 안 돼. 지금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안 되는 거야? 3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오는 경우의 수는 누구랑 누구만 더했어야 돼? 7이랑 5.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야. 이걸 너네가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놓쳤지? 그치? P2는 내가 오는 경로를 몇 가지로 해석할까? 네? 어떻게 해석하지? 이렇게 올라온 경우랑 Q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뭔가 했을 때 괜찮아. 그렇지. Q에서 또 Q에서 또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온 경우 뭐 1번? 그 다음에 직진에서 이렇게 온 경우 2번. 둘 중에 누구는 금지? 2번 금지. 그러면 몇 개가 될까? 맞아요. 원래 그러면 얘랑 예를 들어서 여기 10을 쓰고 5, 5, 10, 17에서 17이 돼야 되는 거지. 직진이 안 된다? 이 10이 다 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야. 이거 안 된다. 얘랑 얘만 된다 해서 이렇게 두 개에서 12를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24 이렇게 되겠죠. 이거만 너네가 할 수 있으면 이 유형은 끝이에요. 이 킬러 유형. 대신 나오면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이거를 너네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원리를 이해하면 이런 것들도 그냥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쉬운 문제는 가풋은 쓱싹 그냥 하면 되고요. 까다로운 문제는 이렇게 다 직접 세야 돼. 그 세는 원리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세어야 너네가 복잡한 하나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겠지. 이따 문제에서 보게 될 거야. 지금 일단 이해만 해보시고요. 자, 여기를 이걸 다 써야 되나? 그냥 이렇게까지는 안 써도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A가지 이렇게만 써도 되지 않을까? 써보세요. 저기 위에 숫자 이건 안 써도 돼. 저기 각각의 포인트에 적는 숫자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왜 우리가
다음 포인트의 숫자를 정할 때 그 전 것들을 더해서 쓰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쓰고 내가 예시를 하나 더 보여줄게요. 왜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지. 보통 선행한 친구는 이게 다 너무 간단하겠지만 대부분 여기 선행을 안 했으니까 차근차근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이해를 해봐. 섰나요? 자 보세요.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겠네? 최단거리 경우에서 몇 가지? 한 가지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만드냐면 단 여기 지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막아버려. 그러면 내가 결국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 이 경우의 수를 세려면 너네 그냥 1, 1, 1, 2 더해라 이걸로는 안 되는 거야. 원리를 이해하고 더할 수 있어야 돼. 세명아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지호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이게 막혔으니까 요것만 해서 맞지 뭐 맞았네. 얘는 여기까지 몇 가지?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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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 여기는?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일까? 다른 친구도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틀려내죠? 5가지? 어떻게 5가지? 얘는 4가지예요. 왜 4가지냐고 묻는다면은 여기까지 오는 최단거리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데 이게 막혔지? 이렇게밖에 없어. 여기까지 오고 엔드 그리고 여기서 여기 오는 경우의 수가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4 곱하기 1에서 4가지인 거야. 이걸 쓸 수 있어야 되나? 이게 있느니? 하나 여기 몇 가지일까? 어? 뭐라고? 4가지요? 여기는요? 4가지? 여기는요? 여기도 4가지야? 다 4가지? 그럼 여기도 4가지? 어? 8가지. 왜?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맞아요. 이렇게 필수는 되는 거지. 가온 여기 몇 가지? 4가지. 왜냐면 이렇게 오는 건 최단거리가 아니라서 이렇게 오면 안 돼. 이렇게만 올 수 있는 거야. 승아 여기 몇 가지? 여기 몇 가지? 몇 가지?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우리가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이것도 그냥 할 수가 있고요. 이거 갑분수는 처리 안 되니까 이거는 직접 세는 수밖에 없어. 이 정도면 준 킬러로는 돼요. 근데 많이 풀면 너무 쉽거든? 근데 좀 깊이 있게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은 뭐지 어떡하지 하고 좀 헤맬 수는 있는 그런 문제야. 이런 거는 실수 안 하고 천천히 써서 완벽하게 풀면 되는 그런 문제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따가 문제 유형할 때 나올 테니까 그때 또 얘기를 할게요. 일단 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단거리를 구하는 경우의 수를 갑분수를 이용해서도 할 수도 있고 하부법칙과 고부법칙을 직접 셀 수도 있다였고 입체도형도 우리가 추가가 돼요. 원리는 똑같아. 원리는 똑같은데 봐봐. 예를 들면 여기 A 여기를 B 이렇게 쓰면요. 자, 여기까지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여기 아래쪽 1층, 위층 2층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위로 올라갑시다. 여기까지 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 이렇게 오는 최단 거리 값은 한 가지야. 자, 여기까지 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일까요? 2가지. 원래 이렇게만 되는데 이게 층이 여러 개로 나뉘다 보니까 어디서 올라갔을 수도 있어? 아래에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 한 가지, 여기서 오는 경우 한 가지니까 2가지가 되고요. 자, 여기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2가지. 자, 여기 몇 가지? 6가지가 돼요. 왜요? 하면은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 아래층에서 올라온 케이스까지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만 추가가 되고 원리가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직접 세는 건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갑호순도 마찬가지로 저 이렇게 왔는데요 하면은 그냥 오른쪽 가로 세로
높이 화살표 하나씩 그냥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몇 팩? 3팩. 이렇게 이 세 개를 나열한 게 여기 경로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좀 더 복잡하게도 그려주면요. 칸을 조금 더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둘러줄게. 이렇게 가로로 한번 잘라주고 세로로도 한번 잘라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라주고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토막토막 내주면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나무 토막 조그만 한 칸짜리 나무 토막 아래 4개 위에 4개에서 8개를 겹쳐놓고 그 모서리를 따라 이동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여기가 A, 여기 B.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하면 직접 세면 돼요. 값을 먼저 해볼까? 자 그럼 결국은 오른쪽을 몇 번? 이 오른쪽 대각선 위 이렇게 보이는 대로 그냥 해석할게. 아니면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오른쪽 몇 번? 2번. 그 다음에 이 대각선처럼 보이는 걸로 몇 번? 2번. 그 다음 위로 몇 번? 이렇게 얘네를 나열한 거랑 이 경로랑 경우의 수가 똑같겠죠. 그럼 얘 경우의 수 그래가면 몇 팩 나누기 몇 팩 하면 돼요? 6팩 나누기 2팩, 2팩, 2팩 3번 나눠주면 되겠죠? 네. 그럼 가포수는 구한 거야. 가장 간단한 경로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주는 게 좋고요. 자, 직접 센다 경로를 쓰면 돼요. 헤이, 여기 몇 가지? 여기 여기 뒤쪽에 있는 세 개. 저 1층은 1층 다 했죠? 2층으로 넘어갈게. 한 개. 2개. 이렇게랑 이렇게 2개겠죠? 이쪽 뒤쪽에 있는 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2가지, 1가지, 이렇게 3가지. 몇 가지? 몇 가지? 여기 완전 가운데 있는 거. 이렇게도 올 수 있어요. 6개.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아래층에서 왔거나. 그래서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개 헷갈리죠? 12개. 그렇죠. 승아. 요 2층 여기 뒤에 12개 맞아요. 3개, 6개, 3개, 12개. 여기는 30 맞아요. 12, 12 이렇게 30 이렇게 되겠지? 30만 원은 30 색깔 좀 따라보시죠. 자, 어디요? 여기 하나. 하나 여기 여기지? 뭐를 했지? 3개. 3개? 응, 여기 모르겠죠? 했어? 그치? 좀 헷갈리는데 숫자가 좀 말하기 힘들죠? 몇 가지? 왜? 왜? 뭐가 혹시 여기? 했어? 야 이게 어려워? 뭐가 어려운지? 지워. 숫자가 안 보여. 아 숫자가 안 보여요. 어디가 알고 싶은데요? 밑에 여기 3이에요. 여기는? 6 지금 여기? 저기 가운데. 여기? 나 지금 3층 여기 물어보는 거야? 2가지요? 이렇게 왔거나 이렇게 온 건데 여기 1가지, 2가지니까 3가지가 됐어요. 왜? 불만 있어? 불만 있어? 불만 있으면 말을 들어는 거지. 사실 그러면 여기에 오는 경우의 수는 같은 층에서 왔으면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요. 같은 층은 더 없어. 이제 아래층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수도 있거든. 여기까지 온 경우의 수 몇 개? 1개. 여기까지 온 경우의 수 몇 개라고 써있어? 2개. 그래서 더해서 3개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지금 여기는? 여기까지 너한테 물어볼게. 12개. 3에서 6개, 아래층 6개에서 12개. 3명아 여기는
아래가 12. 30개. 네. 그러면 민교 6이. 그 이게 왼쪽이 몇이냐고? 3. 아래 아래는 3. 아씨 다 모르겠어? 그러면 6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저 아래 아래가 12. 가운데 이거? 아니 그 옆에 이거? 아니요 이거? 아니 그 이렇게니까 가운데 게 아니고 이거? 12. 12, 6, 12에서 30 이렇게 되겠죠? 아 글씨를 못 알아보네.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더하면 얘들아 몇이겠니? 90 이렇게 되겠죠. 30, 30, 90 이렇게 되는 거지. 입체 도형은 그냥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것만 추가하거나 더해주면 되는 거야. 3차원이니까 하나 그냥 추가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입체 도형은 뭐 그렇게 어렵게 잘 안 나오고요. 어렵게 나오는 거 평면에서 어렵게 나와요. 이거 이해했으면 굳이 안 써도 되네. 이거 이해 되죠? 하나 그냥 한 차원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것만 추가된다 뭐 그런 느낌이니까 셋이라는 게 옛날에 이런 게 한두 문제 이렇게 섞여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오늘 문제 쭉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이 몇 개 있나? 9개밖에 없네요. 우리가 9개 하면 딱 시간 맞을 것 같아요. 52분이니까 4시에 딱 시작할게.